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을 소개합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김재희 변호사, 그리고 장혜찬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군사 정보를 일본과 교환을 하죠. 그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고요. 일본은 수출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해주는 그 백색 국가 제외에서 물러나지 않는 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이 그런데 이제 점차 노골적으로 불편한 감정을 목소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Preference would be that they in fact do remove one another and return to a more normal trading relationship. So I would anticipate similar engagement, whether or not we would sort of publicly have an envoy for the stated purpose of. 이 와중에 일본은 이 수출을 막은 지 세 번째로 한 품목을 추가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물론 양으로 보면 찔끔찔끔 내주긴 한 건데요. 김재희 변호사님,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좀 다른 나라 의식한 거라고요. 네, 일단 한국이요. 지금 현재 WTO 제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세 번째 수출 허가를 했는데 그 앞에 이제 두 건이 포토레지스트였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허가를 한 것이 바로 불화수소입니다. 네. 불화수소는 굉장히 좀 논란이 많이 됐던 품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수출을 허가를 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연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냐? 네. 그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래도 지금 세계 국제 무대를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지금 한일이 서로 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한국이 WTO 제소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어떤 수출허가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제 이런 정황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본이 매우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네.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즉 WTO 제소에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일단은 허가를 잘 해주는 네.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우세한 경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일본의 원래 습성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워낙 바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상당히 의식을 하는 편이죠. 올림픽과 관련해서도 후쿠시마에서 나온 곡식으로 도시락을 정성껏 차려서 관광객들에게 주겠다고 하던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아무래도 이번 도쿄올림픽을 이 후쿠시마의 어떤 나쁜 이미지를 극복하는 그러한 네. 전기적 이벤트로 기획을 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에 대해서 외교 라인을 통해 항의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 선수단이 만약 후쿠시마산 농산물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좌시하지 않겠다. 네.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까지 기존의 한일 경제 갈등 또는 역사 갈등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지목하고 싶은 건 지금 네. 미국에서 분명히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을 향해서도 질타를 했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이러한 양측의 어떤 갈등이 해소돼야 된다. 한국만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동시에 거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일본 언론들이 쏙 빼놓고 마치 한미의 갈등만 점점 고조되는 것처럼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우리의 지소미아 연장 종료 결정 등이 외교적으로 좀 섣부르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것이라면 네. 국제사회의 여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한국만 거론하던 상태에서 이제는 일본까지 공이 거론하는 이러한 것들을 좀 전방적으로 더 많이 알려서 네. 일본을 어쨌든 고립시키는 그러한 외교적 조치를 해나가야 되겠다. 우리 같은 후쿠시마 관련해서도 이것이 일본의 아킬레스건이라면 네. 인접 국가나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국가들에게 이 부분이 선수들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여론을 환기시킨다면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카드를 하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네. 오염수 방출과 관련된 외교적 논의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편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방장관의 일본 실망 그 발언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쏙 빼서 보도를 했죠. 강한 자에겐 굉장히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걸까? 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극을 하고 조롱을 해야 했나? 일본의 고위 간부인 이분이 집중적으로 야당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 측의 중재위 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当事者の間で納得ができ、解決策を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韓国側の提案は全く受け入れられるものでない、国際法違反の状況を是正するものでないということは以前に韓国側にお伝えをしております。
れはないキャノンそれはニコンキャノン2人だ If Korea wants to rewrite a history, they need to know that cannot be done.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바로 이 고노 외무상의 태도가 8할 이상이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그럴까요? 일단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일본은 이 제1야당, 자민당이 113도 굉장히 많이 그 전체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사실은 자민당 내에서도 이 지금 이 고노 외상이라든지 혹은 아베 총리의 지금의 어떤 대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으로 제1야당이라고 해봤자 사실 의석수는 자민당에 비해서 너무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헌민주당의 지금 대표 에다노 유키오 대표가 처음으로 지금 비판을 했어요. 고노 외무상 사퇴해야 된다. 이유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고노 외무상의 어떤 발언들과 특히나 좀 전에 지켜봤던 난감표 그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서 너무나 모욕을 줬다. 그러니까 한국에 너무 먹칠하는 것 아니냐. 너무 그런 일관된 어떤 그런 그 이 외교에 대해서 사퇴해야 된다라고 이제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것이 왜 지금 주목이 되냐면 지금 참여 선거도 끝나고 일본은 지금 개각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이 개각에 누구누구를 지금 지목을 해서 빼야 된다라는 어떤 목소리인데 사실상 고노의 신임은 굉장히 두터워요. 지금 그러니까 스가 관방장관과 고노 외무상에 대해서는 아베가 차기 어떤 그런 그 자기 후계자로 지금 경쟁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개각에 포함이 안 됐다 하더라도 물론 이게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모멘텀을 주긴 하더라도 고노가 완전히 밀려났다라고 해석하는 건 너무 과한 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정무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핵심 인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일본에서 끈끈이 그 내각의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일본에 맞서서 문 대통령이 혹시나 대화에 나온다면 기꺼이 손잡고 협력할 것이라는 이 외국 신문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래도 일본에는 계속 우리는 강경하고 미국에는 냉정하고 이 북한에는 관대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요. 이 미국 대사를 초치한 게 아마 75년 박동선 사태 이후에 4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한미 관계까지 이제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과 우려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익 평론가님? 뭐 그런 우려를 하는 것도 뭐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외교라는 거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모든 협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위라는 건 지금 무엇이냐라는 거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 우위 중에 하나가 일본이나 미국을 대상으로 볼 때 그 우위 중에 하나는 당연히 미국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소미아를 파기하면서 미국은 많은 우려를 보냈고요. 그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종료했다는 그런 생각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그 지난 주말에 미국은 주말이면 다 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국무부의 대변인이 주말에 트윗을 했어요. 트윗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제는 한국에 있는 미군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그다음에 미군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이 상당히 증가했다. 올라갔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깊이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앞으로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 그 미군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위험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과거 필리핀을 보면 미군이 철군한 다음에 필리핀의 위상이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무대라는 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의 우리의 힘의 우위라는 건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체의 국방력보다는 우리가 많은 부분 무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는 거는 저는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는데 동맹이 왜 필요한가라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으면 제일 좋을 텐데 말이죠.